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한 주를 정리하는 찐시황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주도 하루 월요일 쉬고 한 4일 거래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도 또 한글날로 인해서 하루 쉬는, 미국 시장 보게 되면 하루 쉬는 게 얼마나 또 고마워돼야 될지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월요일은 2022년 월요일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맨날 월요일마다 밀리다 보니까 차라리 휴일이 좀 살려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변화들. 이렇게까지 날짜 따져가면서 주식해야 되는 이런 서글픈 심정. 이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 시장 보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네요. 숨기고 싶습니다. 네, 고용지표 발표되고 무슨 지표 발표될 때마다 저희의 두려움은 이거를 솔직히 0.1, 0.2 그리고 또 실업률도 그렇고 비농업자 고용자 수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숫자 몇 개 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를, 그리고 또 주가 지수를 2%, 3% 이상씩 쭉쭉 빼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정이 안 됐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런 장세의 연속이 아직까지 2022년도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승전 연준이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까? 연준이 무슨 생각할까? 그래서 시장이 앞서갔다가 즉 연준은 지금까지 나오는 뉘앙스 똑같지 않습니까? 물가 2%. 네, 여기까지 볼 때까지 우린 계속 올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서 또 시장의 동향들을 보면서 또 시장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간 좀 자세하게, 그래서 경기도 보고 또 이제 지표, 제조업 지표도 보고 또 들어오는 이런 고용 지표도 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연준이 좀 완화된 모습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연준 너무 이번에는 세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연준이 가는 길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죠. 근데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연준이 싫어한다 라고 하는 어떤 큰 장막 같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패턴, 그러니까 즉 상승 좀 했는데 지표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럼 이 좋은 지표를 가지고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심정들이, 좋으니까 연준은 강하게 나갈 거야, 아니면 지표가 나쁘니까 연준은 좀 완화할 거야 라고 하는 저희의 판단이 또 거기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올라봐라, 어떤 시장에서 약간 또 과열 신호만 나와봐라, 그냥 바로 가차없이 0.75? 0.75가 단주할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 며칠 갑자기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나오게 셔츠 입다가 넥타이까지 메고 왜 저러고 다니지? 좀 이상하네?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여러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시장을 보면서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못 보셨던 분들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어떻게 매매하시나, 이런 되게 궁금하고 안부도 여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뵀던 분들이 한 며칠 동안 좀 많은데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적인 거는 모든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이 여유 없이 그냥 어떤 전문직을 하고 있거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자산을 안 쌓아놨거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을 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발을 걸치거나 아니면 주식보다도 이제 다양한 투자 쪽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체적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분들은 이런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위축됐을 때 똑같습니다. 다 같이 공포를 느끼고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만 쌓여가고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본업에 대한 일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주식시장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네, 좀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시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똑같겠죠. 뭐 내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100억을 갖고 있는데 100억 중에서 자산의 10%를 한다. 그럼 10억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10억 갖고 있는데 자산의 10% 1억. 뭐 그래서 규모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상황들을 또 내가 일단 아직까지 집은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어서 그냥 뒀는데 그래도 이를 대신할 대체 수단으로 나는 주식시장을 선택했다. 이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관점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쪽에서 이제 꾸준히 현금 흐름 나오는 거를 주식 쪽으로 들어가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달 만약에 현금 흐름 쪽에서 한 1,000만 원은 계속 주식 살 거야 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지난 한 여름 때부터는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사는 것 족족 하락하는데 그리고 또 기존에 꾸준하게 내가 보던 종목 한 5가지 골랐다. 그리고 들어와서 계속 사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 4, 5년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좀 신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사면은 그래도 이제 바닥 만들고 또 올라갔다가 어차피 지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단가는 계속 낮게 살 거니까요. 물론 주수는 더 많이 사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은 좀 이러다 나 대주주 안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금액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못합니다. 이런 적립식 장기 투자마저도 못하게 해서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자가 보니까 4%대까지 들어오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디 우리 금융인가요? 거기서는 조건 없이 4.5% 이런 것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냥 이거를 주식을 해서 고배당주 저희가 고배당주 해봐야 얼마 줍니까? 해봐야 한 10% 되겠죠? 많이 우리 금융지주를 만약에 한다. 그럼 9% 10%대입니다. 은행주 지금 널린 게 한 7%대 이상이니까요. 그럼 그걸 샀다. 그럼 이제 24.2%또 원천징수 빼고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기대 수익률 한 6, 7%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아니면 그때 사가지고 6, 7%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는 10% 이상 하락한다. 손해예요. 예, 그리고 또 배당도 올해가 아니라 또 배당도 그렇죠. 올해 한 해에 대한 실적 흐름들 쭉 봐서 이게 큰 이상이 없다, 꺾이는 게 없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배당이 이만큼 준다. 이 논리인데 일단 실적이 유지가 될까요? 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지러운데 추가로 하락하면 어떡하냐? 싸다고 샀는데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한 10% 이상 간다. 배당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받은 거 가지고 퉁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내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배당 주 높은 주의 특징은 그거지 않습니까? 배당이 딱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배당 받은 만큼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데는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당도 안 돼. 경기방어주라고 하는 그렇다고 KTNG를 사자. 지금 이만큼 올라온 상황 쪽에서 KTNG도 못 들어가죠. 솔직히. 그냥 그렇다고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저는 안 가고 나머지가 또 쫙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진퇴양난 뭘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요즘 가장 힘들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더 힘드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일단 다 막혔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때문에 다양한 쪽에서 어떤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성사시켜가지고 잘 끌어내면 올라가요. 주택, 부동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할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규제 푼 것도 없는데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거래가 절벽. 그리고 요즘 경매 시장의 낙찰률이 20%도 안 된다면서요. 네, 그만큼 경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또 들어갈 정도로 또 계속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경매도 시장도 완전히 불황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다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올라오는 금리에 맞춰서 그냥 안전자산 쪽으로 그냥 무위험 자산이죠. 얘를 뒀다가 다음의 액션을 좀 기대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는 생각은 이번에도 많은 분들 만나면서 든 생각이 물론 돈이 없다 시장에 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다 올라. 그러다 보니까 직업 쪼그라들었어. 라고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어느 정도 좀 자산 있는 분들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기대 심리라는 게 제일 크겠죠. 돈이 없다기보다 돈을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상황 될 때까지 이거 집행 안 하고 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립식 투자, 물 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런 때 한번 사보자? 특히 반도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이제 꺾였어. 그러면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올 거야. 사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장에서 자금은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냥 관망 중인 상황. 이게 더 지금의 바라보고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들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신호가 확인되고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심리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요인들이 과연 지금 어떤 쪽이 있을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약간 이런 자금들의 동향들은 후행적이다. 그러니까 즉 내가 먼저 나서 싸다고 사지 않겠다. 싸다고 샀다가 싸다고 맞는 이런 장세,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대응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마찬가지, 또 흐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뭘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지, 결론은 미국 시장 설명하기 싫다. 저렇게 쭉 빠지면 기분 나쁘다라는 쪽이고요. 지금 오늘 나왔던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지 않죠. 그냥 얼어붙은 또 시장의 변화가 그대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급락이 좀 나온 상황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월요일 날이 휴일인 게 다행인데 그나마 믿는 구석이 딱 그거죠. 지금까지 월요일 날은 계속 밀렸었다. 그 월요일 날 쉰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도 조금 한숨 돌리고, 거기다가 너무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은 아직 나스닥 기준은 그나마 전저점을 안겠습니다. 참 아주 이거 안 깼다고 차라리 깨고 확 돌아서는 거, 아니면 여기서 방어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번에 지금 3일째 못 올라갔던 이런 자리가 좀 찜찜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고, 또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 반등 시도만 들어갔다가 다 꺾이는 이런 상황들, 지금 암울합니다. 암울한 상황들 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는 쪽에서 일단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주는 월요일 날 이런 때 좀 살짝 변화가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또 이제 앞으로의 변화는 저희가 이제 지표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됐으니까 역시 고용은 변함없어, 연준 이를 갈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들. 이렇게 되면은 또 다음에 나올 변화를 보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월 12일 이때가 또 12일 13일이죠. 이때가 발표되는 연준의 CPI, 연준이 아니죠. 물가 지표, 이쪽을 또 지켜볼 거고. 근데 저희가 다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단 지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 삼성전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지만 포문 열고 그냥 약간 좀 잠잠한 정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구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경기를 설명할 수도 있고, 기업들의 체력을 설명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환율도 체크해야 되고. 근데 아마 하반기를 바라보는 기업들 실적의 시각은 삼성전자에서도 보여줬듯이 3분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실적들도 어차피 미국은 기업들 실적들 눈높이를 이만큼 낮추고
거기다가 서프라이즈하게 실적 발표해서 항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기업들 실적은 좋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해피엔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이런 뉘앙스가 또 쭉 퍼지는 또 10월 중순부터 말까지도 이것도 하나의 대기적인 변수다라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제가 또 10월 중반에 나오는 물가지수만 가지고 혹시나 좀 꺾였다라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또 확인할 게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이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액션들을 취해가고 있는 과정 쪽에서 이제 그걸 안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보는 저희들의 심정은, 투자가들의 심정은 그냥 복잡단한 또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도 그렇습니다. 일단 매매를 하실 때 요즘 같은 장세에서 아까 그분들도 그래요. 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자금은 굴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진입을 해서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주식을 장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에 대한 개념들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장기를 하신 분들한테도 욕을 먹을 망정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김 대표 얘기 별로 신뢰 안 했다. 예전부터 왜냐면 이분들도 주식하신 분들 쪽에서 자산 있는데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셔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때 폭발적인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하셨던 분들도 있죠. 네, 이런 분들이 그때 보면은 일찍 파는 게 손해거든요. 미리 팔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뭐가 통하겠습니까? 헤이 저런 단타쟁이. 그래서 네가 돈을 벌겠냐? 라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지금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떤 짧게 매매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이런 현상을 한국 증시의 특성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벌써 느껴지죠. 근데 그래서 거봐요 제가 맞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위험 자산을 바라볼 때는 위험 자산을 대하는 나의 시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한 자산이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첫 번째 투자자의 입장은 변동성을 시간으로 관리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이 아무리 크고 어떤 시장에 충격이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런 거 다 소화해서 어차피 주가는 우상향. 우상향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딱 사서 쭉 가는 우상향이 있는 거 반면에 칠판 없나요? 네, 여기다 그릴까요? 예. 네, 혼나죠? 임 대표님한테.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이러고 가는 변동성, 그러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는 변동성. 이렇게 되면은 이게 쭉 보게 되면 같은 로그로 함축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가 나올 텐데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어떤 기본 각도 그 밑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다 조금씩 사서 여기서 비중을 늘려서 나중에 결국에 가면 여기 그러면 난 이만큼 시세 차익 자본 차익을 이만큼 보겠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겠지만 그 말처럼 교수님이 칠판에 쭉쭉쭉 긋고 여기 됐어? 주식은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저희가 그냥 몸으로 못 느끼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 이라고 하는 신랄 같은 희망과 어떤 기대가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이만큼의 큰 충격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상황이 또 그렇다고 연준이 5% 이상 금리 못 올린다. 이것도 물론 가정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이제 금리가 멈추거나 또 이거 너무 경기가 많이 위축됐는데 그러면은 꺾이고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흐름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들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얻어가는 각종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몸이 막 가려워져 아니면 뭐 또 뭐 심장이 막 뛰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 나만의 또 지병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런 걸 관리하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들 병이 생기면 스트레스도 또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면 항상 현금은 최소 이런 장소에서는 30%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바닥에 극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 만들고 시도했다가 또 시도하고 확인하고 또 반등하고 하는 이런 극점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변화가 확인해서 턴하기까지는 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럼 그때 그냥 올인했다. 벌써 올인해서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 한 30-40%좀 깨져 있는데 마이너스 또 50%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내 심정과 거기서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아무리 내가 주식을 잘 못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는 사야 돼 라고 하는 느낌이 나왔을 때 그걸 베팅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상당히 압박을 받는 요인들이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현금에 대한 중요성,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약세장도 내가 하나의 경험해야 될 또 하나의 주식 투자를 할 때 교훈이겠다. 보니까 또 그런 분 얘기도 하세요. 내가 이번에 원본 가면은 내 주식은 다시 나나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분 아마 원본이 가거나 아마 마이너스 한 10%대까지 돌아오게 되면 정리하시고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내 주식은 안 봐. 뭐 계좌 폐쇄, 뭐 이제 HTS 지우고, 네, 이제 열심히 뭐 다른 거 하고, 뭐 다른 대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또 지나다가, 한 1년 정도쯤 되니까 내가 주식을 파는 게 한 2,500선쯤 돼요. 그리고 참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서 했다. 2,500선까지 와서 다시는 안 봐. 라고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뉴스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내 그 어려운 과정 겪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원본 찾았어. 그래? 하고, 오랜만에 슬그머니 네이버, 요즘은 네이놈입니다. 이 네이버. 근데 가서 이렇게 쓱 보고 있으면은 주가가 언제 한 2,600선 와 있습니다. 내가 판 거보다 지수가 100포인트 더 올랐네? 그러면, 나 주식 안 한다고 그랬지? 왜 몰라? 하고 있다가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뉴스가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뉴스를 안 보고 살면 되는데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게 정보 찾기 뉴스라면서요. 네. 게임은 저만 그렇고요. 네.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SNS. 그러다 보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보여요. 그러면 또 있다 보면은 주가 다시 2,700선 회복. 그러면서 그때는 그동안 저점에서 올라왔던 얘기, 앞으로 희망적인 얘기가 솔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 건 2,500, 지수는 지금 2,700. 조금만 회복하면은 3,000 금방 갈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참을 거리라는 생각부터 지금이라도 3,000 간다는데? 그러면 다시 그때 한 10% 손해본 거 때도 내 마음고생했던 거 한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슬그머니 다시 계좌, 내가 왜 필사를 했지? 다시 계좌 개설하고 또 결국에는 판 거 위에서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하다가 다들 관심이 높은데 나도 그냥 또 이렇게 포모 비슷하게 될 수 있는 현상.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마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 그냥 이번에 주식해서 남들도 다 한다고 그래서 주식했는데 그리고 나다 보니까 남들은 주식해가지고 접시 보니까 갑자기 차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H에서 갑자기 B 시리즈로 가요. BM 뭐 떡 바뀌어 있고, 벤츠 뭐 떡 바뀌어 있고, 이러면은, 잠깐만, 그래서, 뭐 요즘 신수가 좋아 보이세요? 그랬더니 옆집 분이 주식했더니 좀 벌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 차가 괜히 미워져요. 갑자기 내 차가 새 차만 해도 깨끗한데 많이 낡아 보여요. 그러면, 나도 주식이란 거를 좀, 뭐 이렇게 데려와서. 그래서 또 용도가 그랬었죠. 저희가 2020년도 때도 주식하려고 주식해서 그냥 큰 욕심 없었다. 뭐 무슨 내가 주식해서 뭐 무슨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잘할 자신도 없고 그냥 뭐 10배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주식해서 그냥 생활비에 조금 여유가 될 정도로 아니면은 내가 비상금을 모아놓는데 비상금을 좀 여유있게 모아놨다가 이거를 나중에 또 여기저기 한번 써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뭐 1억 넣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한 10% 20% 벌리면은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이거 가지고 뭐 할까라고 했던 그런 행복한 마음이 다였는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꺾어놔야 되겠느냐. 뭐
한 1, 2천만 원 정도도 얼마나 행복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걸 지금 5, 6천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 정도면은 그냥 화가 나죠. 이걸 또 어디서 화풀이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 안 바란다. 그냥 소소하게 소시민처럼 살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손해본 게 있고 만약에 저 나갔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는데 또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주식이야 이런 거구나. 한번 물리면 정신도 못 차리는구나. 라고 여러 가지 이번에 많은 걸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한국 주식은 사이클이다. 사이클로 맞아가고 이번에 사이클은 좀 연준의 금리와 함께 좀 특이하게 나왔던 사이클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그냥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이제 내가 시장을 주도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이럴 때는 또 요즘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진시황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 고민과 고민이 쌓여서 저 사람은 맨날 나와서 좀 짧게 뭐라 뭐 아니면 저점에서는 좀 베팅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뭐 어디 잘나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지금 보실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라고 보실 겁니다.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런 쪽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끝내실 것 같죠? 잘못하게 되면 또 고점이 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내가 1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나간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관심은 두셔야 됩니다. 관심은 두시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계속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만약에 한 40% 약세장 나오면서 40% 50% 손해봤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은 어차피 이거는 시장이 이만큼 위축됐다가 위축과 팽창 자연의 섭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밤이 오면 낮이 오고 양과 기와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위축이 심하게 되면 또 변화가 들어옵니다. 그 심했던 요인들이 바뀌게 되면 또 빠르게 들어오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지나고 나게 되면 좋은 시장이 오게 되면 이거 다시 찾습니다. 찾는데 그러면 그때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좋을 때는 이걸 내가 위축을 받고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감내할 수 있게 좀 방어벽도 치고 지금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 오히려 자산을 더 집중해서 빠르게 올라올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얼만큼 안 다치느냐와 그때 얼만큼 끌어올리느냐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세장 때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 들게 되면은 솔직히 손절 아니면은 내 계좌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이런 현상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안 다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볼까요? 만약에 이번에 한 50% 손해봤습니다. 5천만 원. 근데 그나마 나는 열심히 방어해가지고 한 30%대 손해봐서 7천만 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손해긴 손해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나서 약세장 끝나고 강세장으로 갔을 때 5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100%를 먹었다. 그러면 다시 1억이죠. 7천만 원 가지고 100%다. 1억 4천입니다. 40%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론은 얼만큼 잘 방어해서 똑같은 강세장이 나와서 이거를 충분히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솔직히 뭘 사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길게 가고 아예 또 공격적으로 하고 그래도 다 용인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혹독한 겨울에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그동안 옷 껴입고 난방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봄을 위해서 준비를 할까라고 책 보고 뭐 영화도 보고 그렇죠. 또 중요한 8.15 모니터도 보시고 네 이렇게 하셔야 뭔가 그 겨울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어땠고 아마 좀 이따가 내일 가면은 또 민재기 팀장님도 자세하게 설명하실 테니까 제가 해봐야 뭐 또 이중일 것 같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마인드가 다들 보니까 보통 난 대범한 남자야 라시던 분들도 나는 대범한 남자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배팅도 크게 하셨던 분들도 지금 다 요만큼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연준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마라. 그래야 다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대응을 하시되 이게 모든 주식시장을 얘기를 한다라고 단정 짓고 그냥 끝낸다. 나중에 반등 때 소외되십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세장인 거 인정하고 그래도 가드도 치고 내가 또 집에 난방할 것도 좀 생각하시고 옷 껴입을 거 생각하시고 그런 겨울을 딱 대비를 하시되 겨울은 항상 봄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봄, 여름 가면은 다시 또 겨울을 생각해야죠. 이 주식시장의 생리다. 좋을 때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안 좋을 땐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너무 안 좋을 때 안 좋은 노래 들을 필요 없고요. 안 좋을 땐 희망적인 노래 듣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멘탈을 관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럴 때는 솔직히 이런 장에서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장 안 좋고 그럴 때 혼자 전업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사무실 가도 막 시장 보니까 뭐 2%, 3% 하락하고 있는데 놀러 가게 되면 무슨 장송곡도 아니고 뭐 클래식 우울한 거, 그 뭐죠? 비올라는 가벼운 건가요? 네. 바이올린, 저 모릅니다. 클래식. 근데 첼로인가요? 좀 웅장한데 묵직한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매매를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분 왜 저러시나? 무슨 안 좋은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과 뭐 시장 분위기와 생각도 이렇게 같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약세장 때 차라리 친구분하고 실컷 수다 떠시고요. 차라리 저 음악도 쇼미더머니 노래 들으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려도 좋습니다. 그나마 기분은 유지를 해야죠. 이게 멘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 좋은 뉴스 막 펑펑 터지는데 아이 됐다 그냥 그거 말고 우리 새로 나온 걸그룹의 뉴진스 노래나 한번 뭐 들어볼까? 아니면 이번에 트와이스 공연에서 실황이나 한번 볼까? 이게 더 낫지. 근데 내가 아무리 클래식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소소한 얘기,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보다도 지금 내가 만타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 또 나불나불 대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거 뭐 주간 시장 정리 병리로 안 중요하고요. 네, 그냥 살고 싶다 이게 다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지금 뭐 경제TV부터 여기저기서 다 나왔으니까 뭐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누구는 더 빠진다, 누구는 더 올라간다.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실적들 쭉 봤을 때 환율 감안하고도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시장이 반응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30% 하락한 주가를 보이게 되면은 실적을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밀려야죠. 안 밀려야 양봉이에요. 어제 같은 날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점엔 들어왔다. 어떤 사이클상 바닥권은 들어왔다. 그럼 사이클의 바닥이 주가의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이클의 바닥이란 건 이상 더 안 빠져 라고 하는 구간을 만들겠죠. 더 이상 안 빠져지 그러니까 저점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저점을 다지는 과정 쪽에서 출렁임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거를 지켜보시되 지금부터는 만약에 삼성전자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끝났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좀 타진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하나 관건은 4분기도 더 안 좋아진다는 사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해도 올리지는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출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놀아나신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모아가는데 어떻게 모아가느냐? 지금 보면은 딱 저항권 쪽에 안착에 딱 들어왔거든요. 저항권에 시도가 들어옵니다. 이런데 한 번은 못 올립니다. 보통 저 밑에서 이렇게 쭉 밀렸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에서는 저점 확인해서 너무 많이 밀렸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냥 파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쭉 돌아왔다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강하게 못 벗어나요. 그리고 지금 왔다가 또 밀리잖아요.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살짝 정리하는 자리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에는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여기서 100주를 샀는데 지금 가게 되면 다른 때 같았으면은 아유 저점에서 잘 샀다. 그래서 그냥 또 때리고 나오는데 차라리 만약에 현금은 없는데 SK하이닉스는 계속 갖고 싶다.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한 30주 팔았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또 30주 사겠다라고 하는 요 마인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트레이딩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각은 살짝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또 보는데 하이닉스 빠지면 또 바뀌어지게 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좀 길게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 또 SK 하이닉스가 가장 탄력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일단은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뭐 집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저 신발도 좀 닦고 네, 샤워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정비하고 머리도 말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 화장품 좋아요. 네, 제가 요즘 괜찮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화장품 덕을 많이 보고 있는 1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굴 장은이 모양인데도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또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인텔은 이전부터 좀 인텔은 인텔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마텔입니다. 저 딴 나라 행성의 마텔이고요. 근데 이게 왜 재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AMD도 그렇지만 엔비디아 재고 보게 되면 사상 최고 수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폭발했을 때는 코인 시장의 변화가 같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또 게임 시장도 같이 활발하다 보니까 거의 물량을 못 되다 보니까 그때 거의 한 40% 웃돈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웃돈을 보고 중고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지금은 그때 내가 웃돈 주고 샀던 사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무슨 라데온 RX 6300 시리 네,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시리즈도 지금은 흔하게 맞죠, 피디님? 네, 맞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장 두렵습니다. 두렵고 지금 아직까지 펼쳐지지 못한 또 저점 다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담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국내 증시는 한번 시도했다가 이게 달까요? 2250 정도 살짝 보여준 게 달까요? 제가 보기는 만약에 미국이 좀 험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때부터 이제 지킬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급하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반 침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은 찍었는데 여기서 더 밀리는 건 좀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다른 때는 미국 시장과 똑같이 2, 3% 하락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1%대나 약보합권대로 버텨준다.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버텨주는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중소형주 나머지 저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쪽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다 보니까 좀 견조해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그나마 확장으로 가니까 그나마 좀 논외 좀 버티려고 해요. 근데 나머지 지금 그 반대쪽에 있는 쪽은 그거죠. 성장에 대한 밸류로 봤던 부분들이 깎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침몰하고 성장주에 또 대변되는 쪽이 약간 코스닥 쪽이고 코스닥 쪽이 대변되는 게 중소형주고 그러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 쪽이 잡아주는 가운데 나머지 쪽은 또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수급의 도전들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중소형주가 다 침몰한다? 아닙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도 반도체가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힘을 받는 쪽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이제 좀 장비 쪽은 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 투자가 축소가 됐다니까. 소재 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영역을 다양하게 걸쳐 있어서 내가 이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도 실적이
뭐 미약하게나마 아니면 뚜렷하게 성장으로 보여줬다 라고 하는 종목들은 변화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타격들이 그쪽으로 슬슬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변화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이제 변화를 살짝 가져가야 되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보다는 약간 부담감이 크죠. 와, 삼성전자도 저럴 정도인데 나머지 종목들은 어떨 거야 라고 하는 쪽에서 실적 변화를 보면서 지금 기대에 차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떡하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반응들은 그보다 낫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반응을 하겠죠. 아니면 그보다 못해? 어휴, 이렇겠죠. 이런 거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뭐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일단은 경쟁력을 좀 보여주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론과 기대가 조금 더 있는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린 자리에서 많이 밀렸는데 더 밀린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환율의 변화라든가, 또 다음 주부터는 중국이 시장이 열립니다. 그럼 중국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위안화죠. 위안화 환율. 그리고 또 금리 수준. 어제 보니까 달러가 뭐 폭발적으로 강하지도 않았고요. 또 금리도 뭐 10년물, 2년물 다 보면은 폭등도 안 했습니다. 그냥 얌전한 상황 쪽에서, 강보합권 쪽에서 이런 변화. 눈에 띄는 건 그거 하나거든요. 유가가 급등한 것밖에 없는데, 유가 급등하게 되면 물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들이 연결고리만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은 좀 버텨줄 뭐 어떤 계기가 뭘까? 이거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봐라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 밀린다. 전저점대를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지, 여기서 손절해서 대응하고 다시 시장을 보자,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 미국 시장이 추가로 하락한다. 저희도 뭐 일단 월요일날 타격은 받겠죠. 근데 내가 보던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살 겁니다. 사는데 종목마다 다르겠죠. 네, 그 종목이 무엇이냐?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계속 추가 반등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여전히 너무 위축이 심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기적으로 연준이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죠. 그러면 아직 보수적의 시각은 바뀌진 않는다. 기본 시각은 보수적.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어떤 변화가 살짝 나올 수 있는 쪽에 계속 대응을 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냥 어느 범위가만큼 본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리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종목들 쭉 보시면서 뭐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좀 체크할 거 큰 거만 보시게 되면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지금 뭐 종목 얘기해서 뭔 소용이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특징이 보게 되면 약간 에너지 쪽 얘기 많이 드렸었고요. 제가 보기엔 화요일도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실 게 그거죠. LX 인터내셔널 종합상사주부터 또 유가와 관련돼서 뭐 신재생에너지 쪽도 계속 부각받을 수 있을 거고, 보니까 갑자기 이제 뛰는 종목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던 건데, 대명 에너지 이런 것도 저점 확인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빡 올라가는 이런 반응들, 이런 것도 시장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밀렸는데 그동안에 쭉 가던 곤조라고 그러죠. 곤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반발이 나가는 거. 또 하나 볼까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번 쭉 밀렸는데, 거기서 이거 말고 또 SPG도 마찬가지죠. 아유, 잘못 쳤습니다. SPG.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로봇커 가는 시장이고, 테슬라가 보여준 거, 아무리 테슬라가 실망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2만 달러로 로봇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잠깐만, 이거 앞으로 성장하겠네? 거기 들어가는 그 뭐 있지?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두산이 로봇 쪽을 좀 키우다 보니까 두산도 약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제조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죠. 이런 시장의 변화들은 여전히 틈새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이런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뭐 피팅 밸브, 뭐 이제 태광 이런 것도 본다고 하게 되면 잘 안 밀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올해 월봉으로 볼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꺾이는 걸까요? 확장으로 가서 이제 지금 이런 지지권에선 지지했고 속도 조절은 있을 뿐 실적 나오는 부분들 나오게 되면 돌아가겠다는 입장이 뚜렷한 거죠. 피팅, 밸브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신고가입니다. 이번에 신고가 냈다가 이번에 폭은 크죠. 밀립니다. 이거 보게 되면 신고가 저렇게 짱짱한 자리에서 끝난 걸까요? 그냥 실적 나오고 피크아웃 이렇게 갈까요? 네, 여전히 신재생과 에너지를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즉 전기차 충전소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변압기 다 들어가는데 그 앞으로 커질 충전소만 생각한다. 끝났을까요?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재룡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왔던 부분들, 물론 쌍국간에 끝났어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지금 버겁죠 지금은요. 그럼 버겁은 안 봅니다. 뭐 수익 실현하겠죠 당연히. 지난 고점대에서 벌써 10,000원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 3번 밀렸다. 그럼 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밀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시장과 같이 한번 또 충격을 받는다. 그럼 뭘 사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서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가시면서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들 쭉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또 보니까 최근에 그런 거 있죠. 2차 전지 쪽에 뭐 소재 쪽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나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다시 꿈틀거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짧게는 저항입니다. 이거 안착해야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뭐 코스모 화학도 어제 보니까 거의 뭐 성일 하이텍 세비캠들은 흔들리던데 이거는 그나마 좀 잠잠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조정의 마무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때 체크해야 될 거 첫 번째 1, 2, 3, 4 3개월의 보호예수기가 이제 6개월 때 보호예수기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이 보호예수 때문에 한번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이게 혹시나 물량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가 밀렸으면 그나마 오버행 이슈가 좀 덜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어떻게 팔아 우리가. 물론 고목가 대비해서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LG에너지솔루션 고목가 때 이만큼 올라갔을 때도 물량이 대거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바라보는데 마찬가지로 성일하이텍도 그런 걸 바라보지만 지금같이 좀 다른 쪽에서 많이 물렸어. 다른 쪽에서 어떤 자금을 돌려야 돼.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뭐 VC나 이런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올라갔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서 한 12월 달쯤은 조금 좀 물량 부담들, 그러니까 11월 달 이상부터는 좀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 전에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서 부담은 좀 한두 달 뒤면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대표 주자, 어제 말씀드렸던 게 TCC 스틸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중엔 괜찮았는데, 네. 좀, 많이 밀리고 어느 정도 극점을 만들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현상. 이거 아마 또 밀릴 수 있죠. 미국 시장 흔들렸다가 또 밀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천, 지금 8,000원대 초반은 쉽게 안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슬쩍 변화 있는 거고, 차라리 지난번처럼 이런 거죠. 오랜 횡보 끝나고 나서 한번 쭉 들어오는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가격 조정이고요. 이런 쪽의 변화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보니까 그 회사도 있더라고요. 테이펙스. 이것도 보면은 지금 증설 얘기 나왔죠. 거래가 확 틉니다. 이런 회사가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또 식품부터 다양한 소재 접착제죠. 예, 그 접착 테이프. 테이펙스 테이프. 네. 그렇게 2차 전지 쪽으로도 커질 것 같으니까 증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효과가 나중에 실적으로 돌아온다. 그럼 나중에는 커지겠구나. 관심 종목 클릭 떠놓고 그러면서 변화들을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시장 안정되고 나서는 더 탄력 받는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이제 E&D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전구체 관련된 공장 지금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신규 공장 그 전에 투자 다 해서 가동이 되고 있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실적에 잡힌다. 내년 가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모두 다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종목들이나 동향들 봤을 때도 틈새 쪽은 계속 찾아야 된다. 이게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두 다 그냥 놓고 바라만 볼 때는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에 화요일 날은 이 기조로 그대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저성태다. 또 에너지 쪽에 관심이 또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하나의 변화들도 보시면서 그때그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만큼 물려서 계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걸 치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지금 안 팔아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음은 얼마라도 대응을 해서 갔다 또 물렸다. 뭐 또 물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물린 거와 저 위에서 물린 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심하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물린 거는 차라리 오히려 또 시장만 단기적으로 변화가 나온다고 하면 또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기회 잘 찾게 되면 또 물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마음이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매매 안 해. 물론 좋겠지만 이런 변동성 심할 때는 차라리 저희 같은 트레이더는 오히려 기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싸게 잘 사게 됐을 때 변동폭도 크다 보니까 손절폭도 얼만큼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도 다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변동 큰 게 잠잠한 시장에서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다들 그냥 오후 1시, 2시 가게 되면 다 졸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뭔가 꿀럭꿀럭 나오고 있는 장세인데 그래도 또 시장의 변동 요인들 좀 체크하면서 보기에는 뭐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가시면서 하나의 요인들 물릴 거 두려워하게 되면 주식하면 안 되죠. 그럼 차라리 그냥 지금 채권 사시고 채권으로 그냥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거 받아가겠다 생각하시는 게 더 낫죠. 그게 아니라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 갑자기 한 3개월 동안 주식 이것저것 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마트에 갔더니 내가 공부했던 기업이 나와. 되게 신기해. 우리 또 지방을 가는데 이렇게 캠핑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경기도 쪽 이렇게 쭉 돌았는데 내가 아는 상장 회사들이 막 걸려 있어요, 벽에. 되게 신기하죠. 저 회사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뭐 그냥 쓱 지나갔던 거. 이런 회사가 여기 있었네. 그럼 괜히 공장도 한번 내가 매매했던 회사입니다. 볼 것 같고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것도 되게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 쪽에서 또 세상과 못 가본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제 입장에선 그리스와 영국입니다. 제가 가서 언제 한번 가서 이 나라를 한번 확 날린 게 얼마인데 걔네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시지만 그래도 세상도 알아가고 식견도 넓어지면서 뭔가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좌는요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계좌는 힘들어도 많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에서 또 많은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이드의 즐거움이지 그걸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자본 차익과 시세 차익과 뭐 한국은 배당 수익은 저는 무시하는 편이니까요. 이런 거를 노리는 차원은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어려울 때 그냥 너무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연준도 돌아가겠죠. 좀 심한 변화가 나오면 돌아가겠죠. 근데 그 돌아가는 변화가 나올 때에 대한 고통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넣으시려고 하고 있고 이 분위기 이런 거를 차라리 어디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연준의 정책 변화가 나오고 또 강세장 나왔다가 강세장 꺾일 때 예전에 2022년도에 말이야 1년 동안 지수가 30% 하락한 때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때 마인드를 또 생각하게 되면 이런 또 금리 변화가 나올 때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들으면 예전에 2022년도에 아주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는 또 경험치가 플러스 1 증가 띠리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법의 물약 먹는 시간이고요. 강화의 시간. 그래서 열심히 대장장에 가서 띵띵띵 해서 벌크업 묵 이거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게임 용어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좀 잘 다스려 가는 시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러시죠. 미국 시장도 밀린 감에, 이번 연휴는 그냥 뭐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연휴 잘 쉬시고, 거기다가 보니까 불꽃놀이도 한대요. 여의도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혹시 가면 사람 많고 추우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 글로 모이니까 좀 여유로운데 딴 데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주식하는 투자의 마인드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즐기시고, 왜냐면 잊으시려고 하시되, 월요일 날은 좀 공부해야 되겠죠. 월요일 날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때 생각하시고, 이틀 동안은 그냥 주식 걱정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죠. 이틀 동안 주식 걱정한다고 그래야 뭐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변화된 것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워놓다가 월요일 날 8시부터 걱정하시죠. 예, 8시 찐시황 누구시죠? 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때부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작부터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혹시 또 방송하기 싫어서 딴 얘기 했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시장에서 주식의 숫자 얘기 막 드려봐야 머리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토요일에 찐시황은 한 주 그래도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얼굴 동글동글한 저 친구 얘기 좀 들어보면서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보신다라는 기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런 때 내 마인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변화들 이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주절주절 그냥 막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 또 살아남는 자가 결국은 또 강세장에서 또 챙깁니다. 그때 사느냐, 마느냐, 그만두느냐, 계속 가느냐.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길로 갈지 빠밤 이휘재 그거 몰라요. 아직 젊어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옛날 그런 선택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 분위기에서 묵직하게 안 끌어가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네, 조금 그나마 살짝 미소라도 좀 띄실 수 있었던 한 시간이 되셨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거성 임 대표님과 또 아침에 너무 크게 얘기했네요. 네, 임 대표님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 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